한 아주머니가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 평생 비행기를 처음 타봐요. 그런데 갑자기 기류 이상으로 비행기 동체가 너무 흔들리는 게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계속 조심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비포장인가 보네요. 왜 이렇게 덜덜거린디야?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사실 이 추락의 위험을 안고 있던 비행기 속에서 여기 비포장인가 봐요. 왜 이렇게 덜덜거린디야? 하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아주머니, 그 후에 어떻게 되신 건가요, 도대체? 그 후에요. 예. 승객들은 이 아주머니 한마디에 갑자기 웃게 됐고요. 웃는 사이에 비행기는 안전권에 들어섰고요. 오. 추락의 공포 속에서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위기의 순간에서 유머라는 게 제구실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물론 해주고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사 긍정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합법여행도 목적지를 향해 힘찬 걸음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합법여행 길잡이 경인교대의 박인기 교수님부터 모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입학과 졸업에 관련한 축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축하할 일이 있어도 사실 그 축하의 언어가 없으면 좀 삭막하잖아요, 교수님. 축하를 빛내는 것도 이 바로 말이겠죠, 언어? 예, 그렇겠죠. 예. 예.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나쁜 일과 슬픈 일을 이겨나가는 힘이 이제 좋은 일 속에서 찾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축하를 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창 시절에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들을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네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로 다가가고 싶다 하는 것인데 이 의미란 게 꼭 공연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언어를 통해서 뭔가 부여함으로 해서 이제 뜻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겪는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축하할 것이 있으면은 의미를 자꾸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관계와 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축하의 의미를 전하는 것. 이게 사람 사는 기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네. 축하도 뭐 해줘야 될 상황이 참 다양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폭을 좁혀서 네. 어떤 축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그 존재의 근본에 대한 네. 언제의 근본?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까? 생일 축하입니다. 예. 생일 생일 축하. 아니 생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수첩 새로 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생일이 무슨 요일에 껴 있나. 그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예. 왜 근데 안 좋아하는 요일이 있어요? 생일 걸렸을 때? 아니 이왕이면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있으면 어디론가 좀 갈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껴 있으면 뭐 한 2주에 걸쳐서 생일 파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그래요. 예.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게 생일인데, 예. 근데 참 이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좀 그래요, 이제는. 생일을 이제 대접을 해달라 이런 예. 식으로 통보하기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 또 이 생일 축하에 대한 표현이 말이죠.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젊었을 예. 때는 이 케이크 같은 거를 예. 얼굴에다 그냥 팍 하는 게 뭐 유행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글쎄요, 말보다는 이제 그렇게 생일 축하하는 예. 청소년들 문화도 있곤 한데요. 좀 그런 어색함을 어떻게 탈피하면 될까요, 교수님? 그래도 요즘은 그 어색한 게 좀 많이 없어졌죠. 네. 자기 생일을 뭐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까 이지희 씨처럼 세 달력 받으면 생일에 이제 그저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가 사실은 다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겠다는 자세니까 대단히 좋은 자세이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축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별로 이렇게 가슴에 가닿지 못한다든가 네. 이런 축하는 사실은 조금 좀 영양가가 떨어지는 축하가 되겠죠. 오. 네. 근데 모든 축하가 사실은 우리가 말 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말을 드러내는 것의 기본 바탕은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정성 혹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네. 것이 이제 문제이겠죠. 이 중요한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골라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 할수록 상대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선물 고르기가 힘들어지죠. 정말 맞아요. 힘들어요, 선물은. 예. 그래서 그게 뭔고 하니 이 제대로 내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정말 꼼꼼히 따지고 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것인데 생일 축하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어디 가정의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서 그냥 전하기는 쉽겠죠. 그런데 정말 이 친구에게 의미로 가닿는 그런 메시지를 뭐를 줄까 이렇게 고심하기 시작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곧 상대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맞아요.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잘 알수록 고르기 힘든 게 그냥 의미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가게 가서 오히려 선물 중에 그 향수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게 어느 거예요? 이런 식인데. 새로 나온 거 하나 주세요. 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잘 알고 그러면 네. 자기가 너무 강한 향은 이 사람이 싫어할 걸.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피부가 이 사람이 민감하던가 뭐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일 축하 인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네.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대학교 때부터요,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미국 맨하탄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내일이 그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빨리빨리 와가지고 다 같이, 대학교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여자친구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진짜 행복하겠네요. 축하한다, 왜 태어났니? 술 빼면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듣겠죠? 생일날? 네. 그 마지막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생일 축하 노래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해서 막 놀리면서 부르는 네. 게 또 그 유행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요,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서른을 간 넘기니까 왜 이렇게 서글퍼요, 이 노래 들으면. 네.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생일 축하 인사말들 정리해 보면 어떤 인사들이 예, 있을까요? 우리 뭐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그런 인사말에는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 강령하십시오. 맞아요. 예. 또 오래 사십시오. 이게 주로 이제 어른들께 드리는 그런 축하 인사였는데 조금 예. 지금 낯설죠. 낯설어요. 그리고 딱딱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요즘은 이제 많이 다른 자연스러운 말투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 살아온 세월을 축하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상담이 살아온 연륜을 이렇게 짚어서 20년 네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함께 축하를 보내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상투적이고 이렇게 공식화된 말보다는 자기 투의 어떤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개발해내는 그런 노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만수무강 내지 강령하십시오. 이거는 왠지 좀 이렇게 카드에다 써야 될 글처럼 예. 이제는 좀 생소하게 네. 느껴지고요. 뭐 축복의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런 예. 얘기들은 참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태어났니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노래들. 네. 예?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우리 언어 문화가 한자어 중심으로 쓰이던 거에서 네. 우리 고유어로 많이 쓰인다는 것 그리고 문어체로 쓰던 것들을 그냥 일반 말하듯이 구어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언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낡은 방식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왜 태어났니 장난 수준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윤리 관점에 보면 이건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언 축하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는 한번 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이제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축하를 할 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했다가 닭살 커플로 찍혔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쵸.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가 네. 서로에게. 근데 연인 사이에서는 그런 인사말도 괜찮죠. 다정스럽고. 닭살 돋게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의 어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닭살이 닭살 돋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도적인 언어 구사법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 무슨 그 고정된 표현 방식이 절대 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고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 그때의 풍속을 따른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우리가 재미있고 보다 더 활기차고 보다 창의적인 그런 표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또 아주 그 윤리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공유될 수 없는 것들은 만들어내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바람직한 면들을 챙겨보고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재미있는 상황 꽁트를 들으신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간간 선생님의 회갑을 맞아 사랑스런 새 며느님들이 각자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새 며느님들 상 앞으로 모시죠. 나와주세요. 자, 우리 첫째 며느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부시죠. 자, 그럼 아버님께 큰절. 네, 좋습니다. 아, 잠깐. 아, 그리고 이대로 보내드리기는 아쉽죠. 아버님께 한 말씀 드려야죠. 예, 아버님 그저 만수무강하세요. 세상에, 음성도 어쩌면 저리 후덕하실까. 아유, 우리 큰 며느님 참.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엔 큰 며느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님 나와주세요. 자,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둘째 며느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아버님께 큰절. 네, 좋습니다. 일어나시고 축하의 한 말씀. 아버님, 강령하십시오. 아, 여러분 박수. 야, 역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라서 인사도 그냥 교양 그 자체십니다. 우리 아버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쩜 이렇게 며느리 복도 많으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막내 셋째 며느리 한번 모셔보죠. 과연 셋째 며느리는 어떤 인사로 우리 아버님을 흐뭇하게 하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세요, 셋째 며느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네. 네. 새 며느님이 아주 인사를 잘 드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전형적인 우리 그 회갑생신 모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우리 들어본 게. 이제 이게 이 자리는 축하 받으시는 분, 축하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 3자 친지 가족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이 집안 자랑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출되는 그런 장면인데. 네. 이게 이제 어른들께 드리는 생신 인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풍스럽고 고투의 표현들을 세며느리들이 이제 했죠. 네. 만수무강하십시오, 뭐 강령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있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 다만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나 감사는 드릴 수 있지만은 축하는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축하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법상으로는 이제 맞는 것이죠. 아, 예. 축하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어법상 맞지 않군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네, 지금. 많이 쓰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사회자가 이렇게 권유를 해서 어른들께 축하를 이렇게 하는 말들을 인사를 하게 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전통 예절에서는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따로 그 자리에서 아랫사람이 뭐라고 말을 이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회자가 권유하니까 축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축하 인사를 하면서 무엇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답은 좀 명령형 투로 쓰는 것. 이것도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무엇 하시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의미 처리를 해주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 생일도 축하받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게 생일인데요. 그렇죠. 꽁트에서도 이 만나봤던 어른들의 생신일 경우에 고이나 회갑, 팔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의 생일과는 좀 더 특별한 생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좀 더 특별한 인사가 있었으면 예. 좋겠죠. 그래서 네. 이제 특별히 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셔놓고 네. 잔치를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의례적이고 친근감이 덜하고 상투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생신을 맞으시는 분이 특별히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쌓으셨던 공덕이 뭔가 또 하신 일이 뭔가
그다음에 수하에 이제 자녀를 얼마나 기르시고 이렇게 번창하셨는가 그런 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예. 쌓으신 공덕이나 경륜이나 업적이나 이런 점 하나를 잘 뽑아내서 저희들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거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나 가장 좋은 생일 축하 말은 그래도 이제 축하합니다 하는 말이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축하합니다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포함이 돼야 네네. 된다. 근데 제 친구의 경우는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네. 근데 매일 얼굴 맞대고 살다가 생신날 네. 어머니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요. 우리는 좀 문화가 그렇죠. 늘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지는 그런 예. 경우들이 서양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문화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뭔가 말을 새로 만들어서 축하 인사를 드리자니 좀 이상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이제 이럴 때 사실은 글쓰기가 좋습니다. 이게 짧은 쪽지에다가 우리가 말로 안 되는 게 글로 되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숨어 있는 마음속 깊은 어떤 감정이나 진정성을 드러낼 때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글쓰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지 글을 하나 써서 인사를 드리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 되겠죠. 괜찮네요. 그런데 쓴 내용을 그대로 말로 하기는 대단히 쑥스럽고 낯설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글의 구실이 따로 있고 말 인사의 구실이 따로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시부모님들하고 이 며느님 사이에 인터넷으로 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서로의 쌓아두었던 마음들을 푼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참 좋겠죠. 그렇네요. 온 가족이 함께. 네. 근데 건강하신 분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르신들의 생일 중에는 병환 중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축하드려야 될지 그렇죠. 참 막막하거든요. 우리 전에 오는 전통 예법에는 하여튼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분께는 어디 길 떠날 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예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예법을 이제 강하게 알고 계시는 어른들에게는 그 예법대로 따라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병환 중에 계신 분이 생신마다 쓰면은 응당 첫 번째 드려야 할 덕담이 내년 생신 때는 모시고 어디 나들이를 좀 하고 싶다라든지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든지 희망적인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기를 불어 넣어드리고 내년 생신을 기대하게 해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내년 생신에는 뭐 어머님 좋아하시는 어디 가서 꼭 뭐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야, 그리고 왜 보통 어르신들 생신 갈 때는요. 네. 봉투에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드릴 때 있잖아요. 뭐 좀 드려야죠. 예,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지 요즘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거 우리가 다른 결혼식장 부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돈만 달랑 넣는 사람들도 요즘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이 종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축의금 단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원래 이제 쓰는 예법은 한문식으로 있는데 네. 꼭 그 틀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담긴 그런 문구를 반드시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갑 같으면은 회갑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혹은 회갑을 우리가 수연 그러죠 한자로. 예. 수연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런 축하 메시지를 넣고 그다음에 자기 성의를 표시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이름을 쓰고 예.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네. 이제 뭐 생일 당해도 닥쳐도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생일이 있게 해준 일, 곧 아기를 낳는 일, 아기를 낳은 출산에 대한 축하 인사 그걸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물러날 시간인데요. 라디오 합법 여행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세요. 네, ebs.co.kr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